이 가짜 음식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또 단백질도 섭취를 해야 되고 지방도 섭취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영양소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고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7대 영양소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영양소들 중에서 내 몸에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셔야 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이 지방을 이제 3대 영양소라고 해서 이제 많이 섭취를 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많이 씹어야 될 음식을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씹어서 삼킬 수 있을 만한 먹거리는 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것.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먹거리들은 씹지 않고 삼킬 수가 없어요. 통곡류가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씹게 되면 입에서 침이 많이 생기는데 입에서 나오는 효소가 있습니다. 소화효소. 이 소화효소가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만 분비가 돼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아밀라제예요. 그러면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를 프로테아제라고 하고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리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단어들 중에서 들어볼 때 아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면 다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자임이라고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입에서는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프로테아제도 안 나오고 지방을 분해시키는 리파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서는 아밀라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내가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먹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입에서 분비가 되는 이 아밀라제밖에 없으니까 결론은 탄수화물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단백질과 지방은 섭취를 하지 않아도 탄수화물 안에는 단백질도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몸에서 에너지로 쓰는데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섭취하는 단백질로는 부족하니까 단백질을 별도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듣다 보니까 성인 기준으로 일일에 섭취해야 될 단백질 양이 몸무게 1kg당 0.8g, 그러면 60kg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68, 48 해서 48g. 근데 평균적으로 한 20g만 섭취하시면 돼요. 자, 20g만 섭취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무튼 1kg당 0.8g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육체적인 부분도 하고 했을 때 필요로 한 부분이 48g. 진짜 하루에 섭취할 양이 단백질 양이 이만큼만 드시겠냐라고 만약 드신다라고 하면 삼겹살 1인분에 몇 g이에요? 100g이라고 먹은 섭취량이 100g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 내가 먹어야 될 양이 20g이고 48g이라고 가정했을 때 쓰면 50g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50g 남는 것을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저장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저장을 안 합니다. 저장을 안 하고 얘네들을 다 분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해를 시켜서 다 쓰지 못한 단백질이 이제 우리 몸에 떠돌게 되면 잉여 단백질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들이 가서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못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디에 많이 쌓이냐면 뇌혈관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뇌혈관이에요. 뇌혈관에 쌓이고 그 다음에 뇌신경에 달라붙어요. 뇌신경에 달라붙게 되면 이제 신경 전도가 제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뇌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물론 달라붙은 애들도 있고 또 순환이 돼서 나오는 애들도 있겠죠. 그러면 어디로 빠져나오겠어요? 소변으로 빠져나옵니다. 단백뇨라고 해요. 그래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된다고 하면 결론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신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단백뇨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신장에 상당한 무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신장이 망가지면 혈액이 제대로 안 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간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도 안 좋아지고 간도 안 좋아지고 이제 이 정도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가장 많이 소실되는 미네랄이 칼슘이에요. 내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니까 채워서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뼈에 있는 칼슘을 빼서 씁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첫 번째, 칼슘이 부족한 상태가 일어납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덩달아서 일어나겠죠.
골다공증도 일어나고, 그래서 두 번째,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고단백질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할수록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이 탄수화물을 이제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음식의 제한을 정말 잘 해야 되고,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을 잘 구별을 해서 채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식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을 했었던 게 1847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근래에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채식을 해야 됩니다. 야채, 베지터블, 비건이라고 하는 뜻에서 베지터블, 야채가 나온 거예요. 비건이라고 하는 이 뜻은 퍼펙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퍼펙트는 완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야채를 먹어야 된다는, 채소를 먹어야 우리 몸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탄수화물 있잖아요. 빵, 밀가루 음식, 이러한 모든 인스턴트 식품의 모든 탄수화물은 사실은 그건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탄수화물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시킨 식품이어야 됩니다. 화학 합성 식품이지 이걸 탄수화물이라고 해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 때문에 비만이 되고 당뇨가 되고 여러 가지 만성병이 생긴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얘네들은 가짜 음식이죠. 이걸 진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야채나 과일들은 얘네들이 진짜 음식, 이게 탄수화물, 진짜 탄수화물, 우리가 말하는 복합 탄수화물은 진짜 음식이에요. 그 음식의 핵심은 일단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먹거리를 드셔야 된다. 그러면 식이섬유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쓰레기 청소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 독소들을 잡아서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먹거리를 드신다라고 하면 당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당 수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얘네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당 수치는 올라가요. 탄수화물에 보험제 넣어놓고 니까 어떻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살이 찌고 당 수치도 올라가니까 적게 드십시오 라고 해서 항상 뭐라 그래? 저탄, 고지, 이 말을 한다고. 살 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거예요. 과연 이렇게 하면 내 몸에 망가지지 않고 문제가 안 생길 것이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을 많이 한번 드셔보세요.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거하고 지방을 많이 드시는 거 몸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 어떠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느냐?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통곡류, 오랫동안 씹을 수 있는 것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정크라는 말은 쓰레기통이라는 뜻입니다. 푸드는 음식이잖아요. 정크푸드는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쓰레기통이니까 내 몸에다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거라고. 그래서 정크푸드가 아닌 먹거리,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야채나 모든 과일은 다 괜찮을 것이냐? 이건 또 아니에요. 모든 야채나 모든 과일들은,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당분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햇빛을 봐야 됩니다. 햇빛을 보지 않으면 단맛은 없어져요. 그 야채나 과일의 그 계절에 나오는 과일들, 장마가 많이 치면 맛이 없잖아요. 제철이 아닌 채소들, 이런 것들을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잖아요.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은 햇빛을 받아서 이게 식물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온도로 성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하우스에서 나오는 모든 과일들은 당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달게 만들어야 되겠죠. 설탕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농약을 하면서 설탕까지, 당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살포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겨울에 수박을 먹는 것은 그냥, 결론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절이 있는 거예요. 왜 여름에 수박이 나오겠어요? 성질이 차니까 좀 시원하게 보내라고 여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에 나오는 과일들은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야 되니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과일들은 가을에 나오는 거고, 껍질이 두꺼운 것은 성질이 차고 껍질이 얇은 것들은 성질이 따뜻해요. 그래서 여름에 나오는 과일들은 껍질이 두껍고
가을에 나오는 과일들은 껍질이 얇아. 껍질이 얇은 것들은 그냥 껍질째 그냥 다 드셔야 됩니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껍질째 다 드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껍질에가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껍질에 농약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껍질을 엄청나게 두껍게 깎습니다. 안에 것만 먹는데 사실은 거기에가 어떻게 농약의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껍질보다는. 껍질은 나무가 이렇게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가 열려 있습니다. 농약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농약도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껍질에서는 농약의 안 좋은 물질이 내 표면에 닿아 있으니까 안으로 스며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해독을 시킵니다. 껍질에서. 그래서 모든 과일의 껍질은 해독작용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해독을 시키는데 땅에 떨어져 있는 농약 성분들은 뿌리에서 흡수가 돼서 타고 올라가겠죠.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요. 결론을 본다라고 하면 안에는 농약 엑기스예요. 여기는 껍질을 똑같게 깎아서 껍질은 다 버리고 안에 농약 엑기스만 우리는 먹는다. 근데 이 껍질이 해독작용이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몸에 들어가서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는 것은 껍질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이섬유들은 쓰레기 청소부라고. 그래서 모든 독소들을 다 잡고 끌어안고 나오는 거예요. 이 역할을 식이섬유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것들은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해독작용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게 미나리거든요. 지저분한 물에서 자라요. 시궁창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저분한 곳에서 내가 계속 내 몸을 정화시키면서 이겨내기 때문에 자라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해독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나리를 먹게 되면 내 몸에서 강력한 해독작용이 일어납니다. 다른 육류보다는 오리가 더 낫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리를 먹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오리 기름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리 기름은 풍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나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나리들은요 아주 깨끗한 물에서 자랍니다. 그러면 시궁창 같은 지저분한 물에서 미나리를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냥 맑은 물에서 자라는 미나리들은 어떻게 모양만 미나리지 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깨끗한 물에서 자라는 애들이 뭔 해독작용을 하겠냐? 안 그래요? 해독작용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미나리 먹으면 몸에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 자라나는 미나리를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들깨가루하고 깻잎이 정말 몸에 좋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장수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는 먹거리를 어떻게 먹길래 장수를 할 것인가 하고 다 돌아다녀 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차이가 없이 그냥 아무튼 많이 움직이고 독소가 적은 야채나 과일 위주로 식사도 하고 야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다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틀린 게 깻잎을 많이 먹는 그룹에서 장수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깻잎이 장수식품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깻잎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철에 나오는 먹거리들을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열이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음의 성향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을 향해서 올라가는 애들은 차고 뿌리로 내려가는 애들은 따뜻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콩나물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콩나물의 대가리는 음이에요. 여기 뿌리는 양이고. 그러면 아구찜을 할 때 얘가 음이니까 음에 해당하는 것을 제거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머리를 다 떼 여기만 넣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음양이 맞잖아. 이렇게 해서 음양의 균형을 맞춰야 내 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덕을 먹으면서 인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고추도 양이죠. 더덕도 양이죠. 양과 양을 더해서 인삼의 효과, 인삼 먹는 효과를 내자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넣는 거예요. 더덕 요리에다는. 더덕이지만 인삼만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요리를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면 정말 지혜롭게 요리를 잘 한 거예요. 자, 침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리 씹어도 여기서는 단백질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안 나오니까 몸 안에까지 들어가겠죠.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에 무리가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분해를 시키고 이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이 효소가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소화를 시키는데 효소를 많이 생성을 해서 간이나 췌장에서 소화를 시키는 효소를 많이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간에 무리가 갈 거 아니에요. 간에 무리가 가면 얘네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대사를 하는 작용은
안 일어나요. 소화시키는 것에만 일을 하다 보니까 대사작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도 또 별도로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지방을 분해를 시켜야 되니까 소화 효소를 많이 만드는,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이 효소를 많이 분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사 효소는 안 만들어져. 대사작용 안 일어나. 적게 일어나.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병, 대사증후군. 어떠한 질병이 대사증후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비만, 당뇨, 고혈압, 암, 얘네들이 대사증후군이에요. 처음에는 성인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아닌 사람도 이 문제가 생겨요.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다라고 해서 생활 습관병이라고 했었다고. 근데 생활 습관을 바꿔봐도 또 생겨. 대사증후군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사증후군, 뭐 생활 습관병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초등학생도 혈압이 있어요. 그리고 10대 후반, 20대 초에도 암이 생겨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인병이 아니잖아요. 그냥 성인이 아니어도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인병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대사를 기능만 잘 되게끔 만들면 과연 이게 치료가 될 것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내장지방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없애려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돼? 내장지방을 제거를 시켜야 되겠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내장지방이 빠질 것이냐? 사실은 운동해서 살 뺀다라는 것은 운동 선수들만큼 하지 않는 이상은 살 안 빠집니다. 하시려면 그렇게 한번 하시라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래 못 살아.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오래 못 살아. 그래서 해독을 해서 이 지방이 이제 잘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도 단백질은 섭취가 가능합니다. 채소, 과일만 먹어도 충분하게 내 몸에 섭취가 될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 자, 우유나 유제품이나 육류, 뭐 가공육, 이러한 제품에는 식이섬유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제가 말도 안 해. 빵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장의 문제가 개선될 수가 없어요. 식이섬유가 들어가야 장이 개선이 되고, 또 얘네들 먹어서 우리 몸에 독소가 빠져나오겠냐고. 전혀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칼슘만 많이 소모가 돼서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칼슘만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될 것이냐? 우리 몸에 필요로 한 만큼 칼슘이 이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단을 시키거든요. 이온 칼슘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틴 칼슘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합성되는 칼슘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이온 칼슘을 많이 드시더라도 우리 몸에 실제적으로 이온 칼슘의 농도는 한 50% 정도를 차지를 해요. 프로틴 칼슘이 단백질 칼슘이거든요. 이게 41%.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합성 칼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쓰이는 칼슘은 다 이온 칼슘이에요. 프로틴 칼슘이라든가 합성 칼슘은 이게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작용을 크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얘가 안 들어가 버리면 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얘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칼슘 농도가 높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검사상에도 걔가 이온 칼슘이 많은지 아니면 프로틴 칼슘이 많은지 이 검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온 칼슘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먹었어, 50%를 다. 그러면 50%를 다 먹었다고 가정하면 얘는 이온 칼슘이 바로바로 쓰이니까 내가 움직이는 대로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내 몸에서 세포에서 다 활용을 하니까. 그러면 한 두세 시간 움직였다고 하면 어떻게 이거 50% 유지하겠어요? 유지 못 하겠죠. 그러면 떨어질 거 아니야. 한 20%나 30%대로. 그러니까 또 먹었어요. 50%가 채워졌어요. 아니면 60%까지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해. 그래도 어떻게 내가 또 움직이고 호흡하고 세포가 움직이니까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50%를 넘기지 못합니다. 많이 드신다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50%를 넘겨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검사상의 검사는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검사를 안 하니까 높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좀 필요하다.